반갑습니다. 기적의 자소서의 저자 조민혁입니다. 멀리서나마 여러분하고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지금부터 그러면은 2시간 남짓 여러분과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방학 때여서 많은 학생들이 주로 뭘 하시나요? 주로 스펙을 쌓는다든지 자격증을 따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30초 동안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시죠.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본인의 단점 위주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생각만 해도 굉장히 떨리죠. 이런 질문들을 당연히 던질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면접장에 가면은 단골 질문처럼 초반에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당황만 할 뿐 제대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가 과연 뭔지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속은 알고 있는데 그걸 잘 들으려 하지 않아서 멀리서나마 기회를 마련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뭐 스펙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과연 영어 점수 어디까지 올려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 또는 뭐 직무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부터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저희가 자기소개서 작성이라고 한정하기는 했는데 단지 자기소개서 작성법만 다룰 건 아니고요. 면접에 대한 내용도 확장을 할 거고 기회가 되면은 발표하는 요령이라든지 또는 집단 과제에 대한 내용도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번 편하게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소개팅 자리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나요? 보통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소개팅에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어쨌든 상상이라도 네,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여러분과 만남의 자리에 나온다.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죠? 최대한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떤 걸 먹나? 또는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나? 최대한 상대방한테 맞춘다는 말이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만약에 요새 잘 나가고 있는데 공유가 나는 긴 머리인데 긴 머리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를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과감하게 자를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죠? 최대한 상대방한테 그렇죠. 잘 보이고 싶고 맞추려는 태도를 갖는데 이게 이제 불편한 사실이 밝혀지는 거죠. 상황을 좀 바꿔볼게요. 삼성, LG, SK라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자소서에서 물어봅니다. 삼성은 1번 항목이 뭡니까? 자기소개를 400자대로 해라. 1번 항목이죠. LG 같은 경우 1번 항목이 당신의 열정에 대해서 1000자, 뭐 1300자를 써라. SK,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간 적이 있냐. 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물어봐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앞에 얘기한 소개팅의 예랑 빗댄다면 최대한 그 회사에서 물어보는 의도가 뭔지 사실 소개팅에 나갈 땐 의도 같은 걸 우리가 미리 알고 있죠. 근데 이상하게도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소개 400자 얘기해봐. 그럼 어떻게 하죠? 최대한 좋다는 사례들을 막 구해요. 여기저기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하고 또는 거기 합격한 사례들이 어떤 게 있나 추궁해서 마치 자기 사례인 양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제 저희가 공부하게 될 사례들인데 이게 내 경험인 양 소위 포장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준비해서 면접장에 가게 돼요. 면접장에 가지 못하죠. 그런 사례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소개팅을 하는 사례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쓰는 사례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구직자가 아니고 잠깐 밖에서 보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 접근하는 방법은 전혀 엉뚱하게 다르단 말이죠. 이 문제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정말 여러분들이 구직을 원하나요? 정말 원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구직을 진짜 원하지가 않았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구분을 해야 돼요. 나는 정말 취업을 해야 돼 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구직 활동을 하는 건 우리가 그건 구직 활동을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건 단순히 현실을 탈출하고 싶은 거죠. 이 현실을. 그렇지 않나요?
지금 누가 묻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에 갑니다. 대학교 졸업하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도 일단 알아야 되고 직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뭔가 회사에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사실 우리가 원한 거는 명절 때 명함 하나 나와서 저 여기 다닙니다. 대기업에 다녀요. 뭐 그렇게 대단한 데 아니에요. 뭐 요런 거 한번 제스처 하는 거에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서 소위 입사 지원서를 쓰는 거죠. 안타까운 건 제가 입사했을 21세기 중반만 해도 취업이 됐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도. 왜 그럴까요? 왜? 기업 환경이 지금 같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우수한 인재를 다 기업에서 뽑고 싶어 하죠. 우수하지 않은 인재를 뽑고 싶을 기업은 없습니다. 그럼 우수한 인재라는 정의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소위 20세기 말 또는 21세기 초반에는 우수한 인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했어요. 기업에서. 어렴풋하게 생각했습니다. 우수한 인재는 어떤 인재다? 그냥 성실하고 뭔가 매뉴얼대로 따라가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우수하다고 판단했죠. 왜 그러냐면 기업 환경이 급변하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과 5년, 6년 전까지 전화기를 이렇게 여는 게 말이 돼요? 요새 이렇게도 열더라고요. 말이 안 되죠. 페이스북 같은 이런 SNS가 나올 거라고는 예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경영층에선 혼란을 느끼고 있죠. 그러면 이런 급변하는 환경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어떤 사람이 우수한 인재인지를 정의를 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설명회 가면 뭐라 그럽니까? 인사 담당자가. 저희는 토익을 봐요. 뭐 이런 얘기 하나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보시는 분께서는 의구심을 들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건 당연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채용 담당자일 땐 얘기를 했었어요. 기업 설명회에 나가서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려면 최소한 영어 점수는 뭐 850, 뭐 900 이상이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소수의 기업 빼고는.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건 결국 뭐냐면 정리를 해봅시다. 소개팅에 나갈 때는 우리가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한단 말이죠. 맞죠? 하지만 구직 활동을 할 때는 가르쳐줘도 본인이 하지 않아요. 그 둘의 차이점은 사실상 우리가 열정을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부터 이제 2시간 동안 저랑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아무리 좋은 툴과 아무리 합격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내가 그거를 정말 열정을 갖고 나만의 얘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으시면 따라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구직 활동을 여러분들이 뭐 너무 즐기면서 나는 당연히 S기업에 가야 돼. 뭐 L기업에 당연히 가야 돼. 그 회사를 위해서. 물론 이렇게 즐겁게 마음먹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자는 얘기죠. 단순히 난 임용고시보다 떨어졌어. 지방대니까 안 돼. 요새 뭐 지잡대란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밑바닥으로 폄하하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태도를 가지시면 아까 제가 초반에 질문을 드렸죠. 면접 때 자기소개 어떻게 하실 거냐. 너의 단점 위주로 표현해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뭐 세뇌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그래 이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점이 있을 거야. 거기서 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제가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 스펙에 대한 부분은 수많은 기업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는 검은색 머리의 남자가 한 명 있어요.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있나요? 노력하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찾기 어렵단 말이죠.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인사 담당자의 시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딱 보면 어때요? 전부 다? 뭐 코끼리도 있고 이 아저씨 파마까지 했고요. 전부 다 특이한 쪽으로 자기가 이제 개성 있게 튀려고 접근을 했는데 정작 전체를 봤을 때는 다 똑같아 보인단 말이죠. 이게 바로 지금 인사 담당자의 시각이에요. 수많은 구직자들이 소위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취업하기 위해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단점이 있더라도 그거는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내가 잘하는 점을 파악하려고 하나요? 둘 중에.
대부분의 90%, 제가 볼 땐 거의 95% 이상의 구직자들이 전자를 택한단 말이죠.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뭘 잘하는지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맞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스토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소위 힐링이란 이슈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퍼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만의 어떤 뭐 스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에 나와서 오리지널이 되라. 여러분들 자신이. 계속해서 훌륭하신 분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상하게 우리 구직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아니야, 난 여자니까 안 돼. 공백기가 있으니까 더 안 돼.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영어 점수가 없으면 더 안 돼. 지방대니까 더 안 돼.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점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휴학을 합니다. 맞죠? 편입을 하고. 근데 이상하게 또 취업은 안 돼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소위 좋은 스카이대를 나온다고 해도 취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사실은 문제점을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본인이 정말 잘하고 자신 있는 분야를 먼저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답답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제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 있을 거라는 걸 10년 만에 알았습니다. 입사했을 땐 몰랐단 말이죠. 그거는 찾아 나가는 과정이고 여러분들은 신입사원 지원자 아닌가요? 경력사원이세요? 아니란 말이죠. 신입사원이라면 보여줘야 될 모습은 당장 지금 결과를 찾았습니다. 면접관님.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저는 당신네 회사에 들어가서 결과를 찾아서 이렇게 니네 회사에 기여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 내 사고방식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당장 결론을 못 내리니까 결론이 난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학점이 4.5 만점에 3.2예요. 그럼 뭘 합니까? 보통 방학 때. 전공에 대한 애착을 보이기 위해서 뭐 하죠? 당연히 뭐 하겠어요? 자격증을 몇십 개씩 땁니다. 자격증을 5개 딴다고 그게 불안한 마음이 가실까요? 절대 가시지 않아요. 6개, 8개, 10개 계속 따요. 자, 여러분들이 잠깐 그러면은 채용하는 입장이 돼보세요. 자격증이 많으면 좋을까요? 뽑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선을 보거나 소개팅을 나가는데 스펙이 너무 좋은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럼 좋겠어요? 소위 여러분과 가치관을 교감하고 나랑 어떤 공유할 수 있는 소재들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스펙이 너무 높으면. 똑같단 말이죠. 뽑는 입장에서도. 안타깝게도 무분별한 그 스펙 쌓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방학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응시 자격 이상의 조건만 충족이 된다고 하면 스펙에 대한 비중은 줄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뭐 영어 점수가 토익 스피킹 또는 뭐 오픽 기준으로 뭐 토스 5다, 6다 요구한단 말이죠. 그럼 5, 6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제가 스펙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준에 충족이 됐다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엊그제도 만난 어떤 학생이 본인이 해외 영업을 가겠대요. 왜 가는 줄 알아요? 영문과니까. 그냥 가겠대요. 영문과니까. 주변에서 가라고 하는. 보통 우린 그렇게 정하죠. 전공에 따라. 해외 영업에 가야 되니까 저도 뭐 해외 영업을 해봤지만 또는 해외 영업팀에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도 영어를 썼던 적은 하루에 1분도 안 돼요. 전화 영어 했을 때 자기 개발을 위해서 보통 안 쓴단 말이죠. 그 기업의 성격에 따라. 그 친구는 무작정 토스 8을 따겠다고 지방에서 올라왔더라고요. 토스 8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만점입니다. 200점 만점에. 만점을 따겠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따려면 제가 알기도 영어 강사분들도 토스 8 따기는 아주 어려운 수준인데 그거를 만들어야 해외 영업을 할 수 있대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그 노력을 줄이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면 훨씬 시너지를 낼 수 있단 말이죠.